그러니까 미리 좀 알고 가도록 할게요. 봐봐.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원자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원자 중에서 현재 1번 수소하고 헬륨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내용이야. 원자번호 1번은 양성자가 하나 있다는 뜻이고요. 원자번호 2번은 양성자 2개가 있다는 뜻이고 중성자도 이렇게 2개가 있겠죠. 그때 이제 전자를 그릴 때 좀 이상하게 그릴 거야. 1번 요 수소의 전자는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헬륨의 전자는 이렇게 2개가 돌고 있어. 지금 어떻게 그렸지? 쟤는 크게 그리고 작게 그렸죠. 왜죠? 간단한데? 얘는 플러스 1의 힘으로 전자를 잡아당기고 얘는 플러스 2의 힘으로 전자를 잡아당기니까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가 얘가 작다면 얘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 입장에서 제가 자기를 플러스 1의 힘으로 잡아당기니까 이만큼 가는 거야. 근데 얘는 어때요? 플러스 2를 당기니까 우으 많이 딸려가서 원자의 근처를 돌게 된다는 거지. 1이니까. 자, 요 전자를 1번 전자라고 하고요. 요 전자를 삼성전자라고 할게요. LG로 할까? 2번 전자로 할게요, 그냥. 그러면 1번 전자와 2번 전자 중에 누가 더 큰 힘을 받고 있어요? 2번 전자가 더 큰 힘을 받고 있죠. 전자한테 소리칩니다. 야! 도망쳐! 도망칠 수 있나요? 못 도망쳐요. 왜? 플러스가 잡아당기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도망치려면 옛날처럼 어떻게 돼야 돼요? 에너지가 많으면 돼. 그치? 내가 줄게. 기다려. 얘한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얘는 요만큼의 에너지만 공급해도 얘가 잡아당기는 힘이 약하니까 어때요? 고마워! 하면서 도망갈 수 있습니다. 도망간 전자를 1-라고 할게요. 얘는 어때요? 도망가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야 도망쳐! 에너지 좀 많이 줘야 될걸? 얼만큼 필요한데? 이만큼! 보이나요? 이만큼. 진짜 이만큼이네. 그죠? 이만큼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얘가 도망칠 수가 있습니다. 이 도망간 전자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이 도망간 전자를 들어봤을 거야. 자유롭게 된 전자, 자유전자라고 불러줍니다. 자유롭게 된 전자. 그럼 도망가지 못한 요 전자들은 뭐라고 불러주냐면요. 구속됐다 그래요. 구속된 전자라고 불러줍니다. 구속돼 있다. 원자에게 구속돼 있다 표현해요. 구속돼 있는 전자를 자유전자로 만들려면 뭘 공급해야 한다고요? 에너지를 공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급하는 에너지 값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원자마다 값이 다 달라. 이해됩니까? 값이 달라.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도망쳤어. 얘도 이만큼 도망쳤습니다. 도망친 녀석들한테 공급한 에너지가 서로 달랐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10줄이었는데 공급한 에너지가 10줄이었어.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20줄이 되겠죠. 에너지. 얘가 이 전자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얘는 5줄이었어. 5줄이었는데 공급한 에너지가 100줄이야. 얘는 얼마의 에너지? 105줄의 에너지를 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갖고 있는 에너지가 다 다르다. 결론은 뭐냐면 원자마다 전자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다 다르다. 두 번째, 이렇게 자유롭게 된 전자들은 에너지가 많아졌지. 에너지가 많아지면 불안정해집니다. 쌤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줄게요. 쌤이 밥을 안 먹고 왔어.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수소가 있어요. 헬륨도 있네요. 이 배고파? 자, 에너지를 흡수하고요. 에너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밥을 먹고 에너지가 엄청 많아. 야, 봐봐! 수소, 헬륨이네? 수소, 헬륨 이렇게 하면서 막 에너지가 많이 흡수되고 흡수돼서 다르지 마! 이렇게 설명했어. 어떤 게 정신없어요.
후자죠. 에너지가 많으면 막 정신없고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세상에는 모든 물질이 같은 원리를 따라요. 에너지가 적으면 좀 안정적인데 에너지가 많아질수록 불안정해집니다. 이래요. 그러면 이 불안정한 상태를 얘와 얘가 이 불안정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서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 1- 전자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면 얼마의 에너지를 다시 내뱉어야 돼? 아까 흡수했던 10줄의 에너지를 슝 내뱉어야겠죠. 요 2- 전자가 다시 돌아가려면 얼마를 내뱉어야 돼? 100을 쭉 내뱉어야겠죠. 근데 가만히 있어. 에너지가 쭉, 뭐야? 100줄? 누가 내뿜은 에너지야? 헬륨이 내뿜은 에너지인 거야. 기다렸어. 아무것도. 쭉, 뭐야? 10줄의 에너지가 날라와. 누가 내뿜은 거야? 수소가 내뿜은 겁니다. 자, 내가 지구에 있는 과학자야. 우주를 관측해. 우주에서 10줄의 에너지가 막 날아옵니다. 뭐가 내뿜는 거지, 지금? 수소들이 내뿜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끔씩 100줄이 막 날라. 슝슝슝. 뭐지? 헬륨이 내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나를 향해서 오는 모든 에너지를 다 분석하면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가 얼만큼 있고 우주에 존재하는 헬륨이 얼만큼 있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기술 덕분이야. 이 기술이야. 그럼 우주에서 날아오는 뭘 분석하는 거야? 에너지. 무슨 형태의 에너지가 온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빛의 형태로 옵니다. 그래서 이 빛의 형태를 관측하는 걸 뭐라고 불러주는 거야? 스펙트럼을 분석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인류에게는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가 얼마나 어디에 들어있는지, 얼마나 들어있는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 어마어마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직접 가보지 않아도 빛만 가지고도 빛들만 분석해도 충분히 어떤 원소들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고 어디에 많은지 얼마나 많은 비율로 있는지 다 알 수 있다니까. 인간이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죠? 이게 이제 지구과학자들이 하는 일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럼이라는 걸 배우고 있는 거야.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를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펙트럼의 종류까지만 설명할게요. 스펙트럼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은 SP라고 쓸 거예요. 스펙트럼은 자, 태양입니다. 태양에서 날아오는 빛은 백색광이라고 불러줍니다. 이 백색광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빛을 그냥 백색광이라 불러줍니다. 백색광. 환한 빛을 백색광이라고 하는데 이 백색광을 갖다가 프리즘이라는 물체에다가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지?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로 나눠져요. 빨주, 노, 어떻게 많다? 노 있구나. 초, 파. 됐다. 엄청 많다. 빨간색은 많이 꺾이지 않고요. 주황색은 조금 더 꺾이고요. 노란색은 조금 더 꺾이고요. 초록색은 조금 더 꺾이고요. 파란색은 조금 더 꺾이고요. 어디 버릴 수도 있던데. 대박. 보라색이 가장 많이 꺾입니다. 어때? 무지하게 이쁘죠? 선생님 무지개예요.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무지개가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백색광 안에 숨어있던 것들이야. 이 안에 여러 가지 색깔이 다 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 빛은 섞일수록 이렇게 백색광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섞여있던 것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나눠지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분산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분산되니?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색깔마다 꺾이는 정도가 다르죠. 꺾이는 정도를 굴절되는 비율, 굴절률이라고 합니다.
색깔마다 굴절률이 달라서 분산되는 거예요 라고 불러줘요. 그때 나타나는 요 무지개 이쁜 요 스펙트럼을 연속적으로 주르륵 나타난다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줍니다. 연속적인 스펙트럼이다. 우리 책의 그림에 맨 위에 어디 있죠? 다음 페이지죠. 16쪽 맨 위에 있죠. 16쪽 맨 위에 연속 스펙트럼 그림이 보이죠. 아주 아름다운 무지갯빛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주르륵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이라고 했지만 일반 별에서 나오는 빛을 관측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스펙트럼을 소개할 건데 잘 봐. 이것도 별에서 오고 있는 빛인데 중간에 뭘 만나냐면 저온의 기체를 만납니다. 저온의 기체라고 특정하는 건 뭐냐면 저온이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아 적어. 에너지가 별로 없겠지. 내가 저온의 기체야. 추워. 에너지가 별로 없어. 근데 자기 몸속으로 뭐가 지나가는 거야? 빛이 지나가는 거야. 빛은 뭐야? 에너지 덩어리거든. 거기 그 빛으로부터 해서 뭘 흡수한다? 지가 필요한 걸 쭉쭉쭉 빨아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가 필요한 에너지를 빨아간다니까? 수소는 요따만큼, 헬륨은 요따만큼 빨아간다니까? 아까 100줄만큼 빨아가요. 빨아가면 여기를 통과하고 나온 빛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간에 이 저온의 기체한테 뭘 뺏겼다? 에너지를 삥 뜯겼다. 그죠? 삥 뜯기는 거야. 삥 뜯긴 그 상태로 프리즘을 통과한다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올까? 아니죠. 연속인 줄 알았는데 중간중간 삥 뜯겼어요. 삥 뜯겼는데 삥 뜯겼어. 삥 뜯긴 게 까만색 흡수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책에 있는 그림의 가운데 그림이에요.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라 중간에 까만색 선이 짝짝짝짝 나온 이유가 뭐다? 저온의 기체를 통과해서 그래. 근데 요 라인 하나하나가 뭘 의미한다? 에너지가 얼마나 있는지, 에너지가 많은 쪽과 에너지가 적은 쪽을 표현하는 거네, 이게. 그래서 너는 어떤 에너지를 뺏겼는지를 다 분석할 수 있어. 그래서 요거 뺏겼네. 이 수소 통과했네. 요거 뺏겼어? 헬륨이 있네. 이 안에 수소와 헬륨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 빛이 뭘 통과해 왔다는 걸 알아냈다? 수소나 헬륨 기체를 통과해 온 거를 알아낸 거예요. 다른 종류의 기체였다면 흡수선이 다르게 나타나겠지. 우와! 너 이 자식 탄소를 통과해야 안 돼. 뭐 이럴 거 아니야. 그지? 이런 식으로 흡수선을 분석하면은 어떤 기체가 중간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봐봐. 이런 걸 통해서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기체의 종류를 다 알 수가 있겠네. 그지? 자, 얘는 흡수를 당했기 때문에 이름하여 흡수당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저온의 기체가 자기한테 필요한 에너지를 땅땅땅 뽑아가면 이 상태의 전자가 될 거 아니야?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다. 불안정성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아무 기대 없이 어떤 사람이 그냥 있었어. 근데 갑자기 어떤 기체에서 이 기체는 이미 저온의 기체가 아니야. 에너지를 뽑아간 기체이기 때문에 고온의 기체라고 표현합니다. 고온의 기체가 된 놈은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가 에너지를 쭉쭉 뽑아서 원래 아무것도 안 나타나야 되는데 갑자기 아까 흡수해 갔던 걸 쭉 내놓습니다. 누구지? 갑자기 나타났어. 백색광에서 흡수당한 게 아니라 얘가 아까 뺏어갔던 에너지가 다시 방출된 거예요. 아까 뺏어갔던 그 에너지 그대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줍니다. 방출 스펙트럼.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을 분석해도 뭘 알 수 있다. 너 수소에서 나온 거네. 헬륨에서 나온 거네. 이것도 똑같이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하든 방출 스펙트럼 분석하든 이 스펙트럼을 분석하면은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헬륨 또는 또 다른 기체들이 뭐가 있었는지를 다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 이게 바로 스펙트럼의 세 가지 종류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에 나오는 선의 이름이 이 까만색 선은 흡수선이라고 불러주고요. 이
이 나머지 컬러로 나타난 선, 아까 뺏어갔던 그대로 방출해야 되나? 이걸 방출선이라고 표현해요. 방출선. 다시 말해서 선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을 합쳐서 뭐라고도 부르냐면은 선 스펙트럼이라고도 불러줍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은 크게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이 있고 선 스펙트럼 안에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있어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스펙트럼이구나.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이유가 뭐다? 결국 인간의 대단한 기술력을 뽐내고 있는 거고 이 기술력을 통해서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원자들, 원소들, 어떤 기체들 모든 것들 다 알 수 있다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 이런 거 다 알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좀 일단 예고까지만 좀 했고요. 방금 말한 게 쌤이 지금 이 그림 그렸잖아. 이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 보이나요? 와, 안 보이나? 이 그림이죠. 책에 나오는 이 그림이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그 다음으로 올라가고 올라가서 불안정한 놈이 다시 밑으로 떨어지고 이런 그림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되게 어려운 그림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궤도를 완전 이탈한 게 자유전자고 조금만 흡수하면 그 다음 껍질 이렇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C파트는 스펙트럼의 종류까지 소개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보고서 마칠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태양의 스펙트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쌤이 방금 설명했던 거와 완전 상충된 그림이에요. 무슨 말이야? 쌤,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 연속 스펙트럼이라면서요. 그치? 근데 이 흡수선들은 도대체 뭘까? 이렇게 이해해 줘야 됩니다. 자, 흡수선의 정체는 이거예요. 이게 태양이야. 선, 그죠? 태양은 표면에서 에너지, 빛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구에서, 얼띠에서 이 빛을 관측할 건데, 태양에서 나온 빛이 그대로 온다면 당연히 연속 스펙트럼이어야겠죠. 근데 나온 빛이 곧 이어서 어디를 지나냐? 바로 여기를 지나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태양의 대기입니다. 태양에도 대기가 있다 없다? 대기가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를 표면이라고 하고 여기를 대기라고 하는데 표면은 엄청 뜨거운데요. 대기는 상대적으로 차가워요. 왜? 차가운 우주하고 접해 있잖아. 상대적으로 차갑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대기가 무슨 역할을 한 것이다? 저온의 기체 역할을 한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서 삥 뜯긴 거, 여기서 삥 뜯긴 게 나타나는 거야. 이해돼요? 대기에서 삥 뜯긴 게 나타나는 거니까 저걸 분석하면 뭘 알 수 있다? 태양의 대기 성분을 알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태양에 직접 가본 적 있을까 없을까? 죽어요. 그래서 못 가봤어. 하지만 태양이 어떤 원소, 어떤 기체로 되는지 다 알아 몰라. 다 알아. 이미 다 알아. 우리가 저 안드로메다에 있는 저 별이 어떤 기체로 되는지 알아. 더 멀리 떨어진 저 별의 성분이 뭔지 알아. 그 별이 어떤 성분의 기체들로 이루어졌는지 다 알아, 인간들은. 그게 바로 요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 별에서 나오는 빛이 순간적으로 대기를 통과할 때 흡수선을 분석하면은 그 별이 어떤 기체들로 구성되는지, 특히 대기 성분이 어떤 기체들로 되어 있는지를 이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태양의 스펙트럼이고요. 이제 프라운호퍼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관측한 거라서 이 선들을 프라운호퍼 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아, 그런 게 있구나라고 알면 돼요. 그래서 좀 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표면과 대기를 나눠서 이 대기가 이 저온의 기체 역할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까지가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스펙트럼이라는 걸 이용해서 빅뱅의 두 번째 증거가 이제 다음 시간에 쌤이 얘기해 줄 증거가 돼요. 자, 오늘 배운 건 그래서 스펙트럼의 종류까지니까 개념하기 문제에서 어디까지 푸냐면요.
그래. 여기까지 풉시다. 네, 풀고요. 점은 두 번째 점까지만 풀고요. 그 다음 밑에 요거는 어디 보자. 4번? 4번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하느라고 끝까지 못 나가는데 지금부터 조금 빠르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파트로는 A, B까지는 확실히 풀 수 있으니까 뒤에 내신 만점 문제도 풀어오는 겁니다. 내신 만점 문제에서 일단 14번까지 14번 정도까지만 풀어볼게요. 나머지는 나중에 풉시다. 자, 푸는 게 끝이 아니죠. 풀고 뭐 한다? 답 맞추고요. 답 맞추고 이거 왜 맞고 내가 왜 틀렸지?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와야 돼요. 또 이런 거 있죠. 기억, 니은, 디귿 보기가 있을 때 디귿이 확실히 아니니까 막 지워가지고 여기 중에 찍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연습할 때는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연습하고 공부할 때는 보기, 기억, 니은, 보기 하나가 이게 왜 맞고 왜 틀렸는지를 정확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게 막 섞여 나오더라도 절대 틀리지 않을 수 있어. 연습할 때부터 그 스킬, 시험 보는 스킬, 쉬워. 확률 오케이, 50%, 이제 맞았어! 이거 하면 나중에 큰 피해를 봅니다. 실전에서 안 먹혀. 다 틀려. 이럴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는 하나하나 정확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도 맞추고 틀린 것도 고치고 해서 공부해가지고 만나서 다음 시간 진도 나가기 전에 쌤한테 쌤 이 문제가 좀 아까 질문한 것처럼 이 문제가 좀 잘 안 풀려요 라고 물어봐 주면은 쌤이 그거 해결해 주고 그 다음 진도 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마치고. 잠깐만요. 뒤에 뭐 14번까지 풀어왔나? 14번까지. 간단하게 연락처 정도만 써주면 됩니다. 이파가 간 건데. 등록은 아니고 요청하더라도 먼저 써주세요. 주소는 그냥 간단하게 어느 박제 정도만 쓰면 돼요. 근데 문제는 14번까지 풀면 교재를 줄까요, 그냥? 생각해요. 문제를 뽑아줄까? 네. 그게 알겠지. 잠깐만. 좀 먼저 뽑아주면 되는데.